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이번 주 진짜 정신 없었죠. 그런데 해외는 우리나라랑은 또 상관이 없이 잘 굴러가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계속 문제가 좀 상황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해외는 뭐 별로 영향받는 부분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테슬라, 아마존, 빅테크들, 메타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미국 시장에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 이 두 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식의 이제 370 이런 저항 구간을 스멀스멀 넘으면서 이쪽은 결국 그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계속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말 끼고 트럼프 SNS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가 옆에 일론 머스크 있으면서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구나 이런 사진을 좀 올린 것도 있죠. 그래서 취임에 대해서 테슬라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계속 높겠죠. 실제로 지금 주가도 계속 당선 이후부터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요 저항 360 정도 계속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완벽하게 좀 올라서고 이제는 $40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진짜 먼 미래에 어디까지 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미국은 저렇게 좀 잘 굴러가고 있고, 오픈 AI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날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3시쯤인 것 같아요. 태평양 표준시 뭐 10시 이러다 보니까 새벽 3시마다 뭐가 찔끔찔끔 올라오는데, 일단 첫날은 챗 GPT 프로 그거, 그 다음에 5원 요거 나오고, 오늘이죠. 오늘은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픈 AI 쪽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마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거인 소라, 그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거 정도. 그래서 일단 뭐 미 증시는 무난하게 지나갔고, 사실상 이번 주도 뭐 주말 끼고 뉴스들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해외는 어떻게 굴러갈지 그거는 이제 해외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는 있겠구나, 이거는 좀 계속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가결, 부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부결이 나온 상태죠. 그리고서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야당 측에서는 계속 트라이를 할 거예요. 이 뉴스처럼 박찬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과 특검 따박따박 추진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있고, 조국 다시 촛불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간이다. 계속 탄핵안 낼 거다. 이재명 대한민국 최악 리스크 윤석열 씨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일 아침 발의하겠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야당 측에서는 지금 여기다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 계속 늘어지면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승부 보면은 일단은 야당 측에서 엄청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세를 쉽게 멈추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수송하는 입장이죠. 계속 지켜내는.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은 한동훈 여당 대표 최장 6개월 내에 하야. 뭐 요것도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좀 단독 뉴스들이 지금 많아요. 뉴스들이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찌라시성으로 왔다가 그냥 뉴스 제목 막 이렇게 붙여놓고 한 몇 시간 후에 보면은 뉴스가 삭제됐거나 제목이 바뀌거나,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이런 뉴스들 이르면 오늘 요구한다. 혼란 최소화시키겠다. 윤 대통령 거치 당의 일임 사실상 퇴진 약속 받은 거랑 다름없다. 질서 있는 퇴진 추진시키겠다. 민주 야당 측이랑도 협의하겠다. 그리고 탄핵안 부결에 윤 정부 수혜주 뭐 단기 반등 전망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퇴진 전에 외교 포함해서 국정 관여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막 진짜 뉴스를 보면은 이쪽 뉴스 말고 좀 좋은 테마 뭐 등장 이런 뉴스를 좀 보고 싶기도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지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뉴스 뭐 한 10개 보면은 한 7, 8개가 이런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에서 조금씩 바뀌거나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좀 징글징글해요. 그래도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게 정치를 지금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좀 보긴 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좀 포커싱 할 게 여당 측에서 지금 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슨 카드를 꺼내는지,
이거를 뒤에 계속 봐야 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딱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 뭐 책임 총리제 그런 거랑 뭐 이런저런 내용들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그냥 뭐 단독 뉴스에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 이게 공식적으로 나올 때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어제 여당 측에서 이제 반대하는 걸로 부결을 통해서 좀 확고해졌죠. 그래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향후 대통령 거취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 야당 측은 지금 방향성이 하나입니다. 계속 어떻게든 탄핵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하나. 그리고 살짝 이건 사담이긴 한데 결국 이 싸움에서 피해 보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기는 합니다. 1번 탄핵 부결로, 지금 탄핵 부결로 인한 불확실성에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둬야 돼요. 지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붙을 거거든요. 야당 측에서는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할 거고, 당연히 저런 뉴스들이 계속 붙을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은 그만큼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서 야당 측에서 지속적인 1번이랑 같은 맥락인데 계속 이제 1번과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인 탄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지금 법안이 싹 다 표류 중이거든요. 이게 이쪽에 포커싱이 많이 쏠리기는 했는데 아직 법안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혼란에 빠진 금투세, 그리고 비트코인 하시는 그 코인 쪽 하시는 분들도 과세 유예 얘기 나왔었는데 아직 그 통과 안 했죠. 그래서 내년 과세 이렇게 지금 유야무야 지나가다 보면은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여든 야든 자기들 밥그릇이 중요하니까요. 평소에는 막 민생을 위해서 뭐 어디든 다 똑같죠. 이러다가 한쪽은 지금 어떻게든 수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은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민생 법안이고 뭐고 사실상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지금 법안이 마무리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표류로 금투세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부터 뭐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떠다니고 있고 이게 좀 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 상황이면 애초에 지금 이 계엄이라는 것부터가 예상을 좀 벗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 막 좀 탄핵에 집중하다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으로 시장이 조금 더 힘들 것도 같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이제 자기들끼리 하면서 처리해줄 건 좀 해주고 다시 싸우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일단 생각은 해둬야겠죠. 그래가지고 산타가 조금 찾아올까 싶었는데 이번 달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BOA 윤탄핵 표결 무산, 그래서 원화가치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한국은행 총재 한국 두 차례 탄핵 잘 넘겼다, 그래서 계엄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상목 경제팀 합동 성명, 오늘 몇 시였더라? 한 2시인가? 뭐 한 3시 이때쯤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이랑 금투세 그리고 반도체 법 등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민생 법안 관련된 것들 조속한 처리, 이것부터 처리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 예산안 처리 민생 외면 못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 찾겠다.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는 액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도장 확정이 되냐 마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것들도 좀 봐야 되고, 시장 일단 불확실성, 그 다음에 조금 어지러운 정세, 요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주말 중에 나온 거는 부결, 좀 정리를 해봅시다. 부결 자체는 일단 대통령한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후에 다시 트라이를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 탄핵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대통령 관련주 어제 영상에서 잠깐 정리를 했는데 그 대왕고래,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 요쪽은 뭐 기술적인 반등, 이게 지금 큰 호재로 갔다가 막 다시 막 상승하고 그거랑은 좀 쉽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밀려있던 악재로 반영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조금 회복을 슬쩍 시켜주냐, 온전히 회복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가지고 요것들, 왜 대통령이 지금 결국 그 입건은 됐거든요. 요 내란죄 그걸로 갖다 이제 입건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이 그거네요. 직권남용이랑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입건 수사 중이다 혐의죠 일단은.
그래서 그것들은 뭐 뒤에 진행 봐야 되는데, 가장 컸던 거는 어제 있었던 이제 가결이냐 부결이냐였고, 일단은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그냥 밀렸던 거에 대해서 좀 반짝하나, 아마 갭이 좀 뜨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거랑 정치 쪽이 좀 복잡해요. 일단은 야당 쪽은 그냥 이재명 관련주를 좀 대표적으로 뽑아두면 될 것 같고, 여당 측은 지금 한동훈 관련주랑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관련주, 요렇게 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크게 볼 것들은 요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반짝하는 이슈일 거고, 이재명 관련주는 일단 단기적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쪽은 최근에 상승폭도 좀 컸어요. 3연상 뭐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상승폭에 대해서 좀 주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데, 3일 연속 뭐 100% 넘은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나머지 종목들도 50% 60% 순식간에 점상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래서 첫날 사신 분들 정말 부러운데, 일단은 이렇게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일단 개파락은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그 뒤에 단기적인 악재는 있지만, 그 이후 또 탄핵 이런 식으로 왔다. 야당 측에서는 계속 이거를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탄핵 이슈, 탄핵 또 트라이, 재신청 이런 것 따라서 또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도 있고, 큰 그림에서는 결국 대통령 뭐 퇴진, 뭐 퇴진이든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조기 대선 이슈 이거 나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임기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임기를 좀 단축시키고 뭐 어떻게 할지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좀 조기 대선 쪽으로 뭐가 됐든 뭐 퇴진이 나오든 뭐 하야를 하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기 대선으로 키워드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기 대선 키워드에는 이재명 관련주를 일단 빼두면 안 되겠죠. 현재 지지율에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그림은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은 하더라도 뒤에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것들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는 당연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당이 좀 복잡해요. 여당이 결국 정치 테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대선을 위해서거든요. 대선, 즉 대통령 당선이 정치 테마의 큰 줄기의 맥락입니다. 이쪽이 이제 가장 메인인데, 일단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힘이 들어가더라도 뭐 대선을 출마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반짝하는 그 정도로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시공테크 이 종목이 이제 지금 120선에 걸쳐 있는데, 뭐 그냥 반짝하고 튀어오르나 이 정도인 것 같고, 여당에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 쪽, 이게 대통령이 좀 이번에 정치 이런 국정에 대해서 내려놓는 그런 식의 이제 발표도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여당으로 넘어가고 여당의 대표한테 힘이 쏠리냐 마냐인데, 이게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상 다음 대선 같은 것들, 다다음 대선도 사실 출마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정치라는 게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바뀔지, 뭐 나중에 가서 내부적으로 뭐 또 힘을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자체 출마는 분위기상 쉽지는 않겠죠. 검찰 그 라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당 내에서도 엄청 갈리잖아요. 어르신들 이제 좀 높은 중진 이상 분들이 보는 것들이랑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랑 이제 또 갈리는데, 그래서 이쪽은 크게 보면은 사실 대선 출마가 쉽진 않죠. 그래가지고 뭐 그걸 보면은 악재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당장 이제 대통령 힘이 빠지고 넘어가는 거는 당대표랑 총리 이쪽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힘은 이쪽은 좀 그래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해요. 이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대선 출마 쉽지 않으니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즉 내일 아침 장전 가격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전 가격에서 개파락을 한다,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대선 출마 쉽지 않을 텐데 악재로 볼 거고, 갭이 뜬다 싶으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뭐가 됐든 뭐 조기 대선 이런 것들까지 뭐 하야든 뭐 퇴진이든 이어지고 하면은 이쪽도 뭐 세력들이 엮이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호재로 좀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일 아침 장전 가격이 마이너스냐 개파락이냐 갭이 좀 뜨냐,
이거에 따라서 최소한 시장에서 지금 이 이슈를 호재로 보는지 악재로 보는지, 즉 시나리오를 한쪽만 딱 픽스 시켜가지고 이건 무조건 악재야, 뭐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갈리거든요. 좋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일단은 여당 대표니까 힘을 좀 쥐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악재로 보는 거는 당 대선 출마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가서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열어둘 것 같아요, 저는. 즉 그냥 내일 아침에 가격으로 갔다가 호재로 작용하면은 이쪽은 일단은 좀 더 순간적으로 힘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악재로 작용하더라도 그 뒤에 지금 당장 여당 측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사실상 뭐 오세훈 정도인데, 오세훈도 지금 분위기로는 쉽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둬야 되는 거, 정치 테마를 매매 안 하실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여당 이제 순위, 그 다음에 야당 순위, 이런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순위죠. 지지율 순위.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실제로 뭐 출마 그거랑은 좀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요렇게쯤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야당은 조국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사법 리스크 있죠. 그래가지고 요 정도는 일단은 기억을 해둘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대선이 뭐 또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포커싱 되는 부분이 또 새로운 인물이 뭐 뉴 라이징 하면서 뭐 떠오르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정치라는 게 이게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하시는데, 우리는 일단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주식하면서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에서 가장 이번 주는 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는 DTNC하로 태양금속우, 대상홀딩스, 오파스넷 이런 것들 차트는 다 비슷해요. 밑에서 역배열 뭐 120선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어서, 일단 여기는 돈 쏠림이 좀 중요한 차트거든요. 중요한 지금 테마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한덕수는 시공테크,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는 일단은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에이텍,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나이 이런 그 정책, 그 다음 저출산, 뭐 꿈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대통령 관련주로는 원전이랑 대왕고래 관련해서 화성밸브, 넥스틸,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쪽, 그 다음에 BHI, G2파워, 요것들 지금 차트는 일단 아마 내일 갭이 조금 뜨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하락하는데 대금이 쫄쫄쫄 좀 마르면서 전저점 이탈하더라도 일단 좀 버티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움직임 보여주나, 이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깁니다. 이게 오늘 또 밤중에 어떤 뉴스 나오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또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주간 일정, 12월 9일 월요일 대왕고래 시추선이 웨스트 카펠라, 요게 이제 부산항 입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0일쯤 얘기 나왔었는데 10일 전후였죠. 내일 입항하고 12월 중순이나 말 중에 이제 대왕고래 첫 시추는 일단 들어는 갑니다. 돈 줄 건 줬기 때문에 시추는 해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에서 기름이 나오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일단은 스펙주들 좀 신규 상장, 그 다음에 대부 시스터즈, 쿠키런 인도 출시, 그 다음에 내마녀의 날, 요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AI는 소라, 요거 좀 공개 나오나,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뭐 공개 매수 나오는지, 미국 FOMC 금리 인하랑 일본 금리 인상 여부, 복잡하네요. 요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쪽, 트럼프 순환매는 계속 키워드는 있어요. 오늘 일단은 트럼프 두 개의 전쟁 종전 가속화, 그래서 젤렌스키랑 마크롱 3자 회동, 요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공식적으로 그 뒤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나온 건 아닌데, 일단은 제목은 뭐 나쁘진 않죠. 젤렌스키랑 일단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료 측면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푸틴이랑 트럼프 요쪽 만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 젤렌스키 쪽은
그냥 서브 개념이고 결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핵심은 트럼프랑 푸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랑 푸틴이 말을 맞춰가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전쟁 끝에 이제 가장 가깝지 않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오늘 뭐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거기 행사에 참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좀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냥 계속 협력이랑 소통을 하겠다. 일단은 상징성 있는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푸틴 언제 만나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건 쪽은 이번에 뭐 그 흐름 대비해서 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죠. 대동기업, 대동, SY스틸텍, TIM 종목들이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눈에 가는 종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재건주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 그 다음에 AI는 언제 임명 나오는지 이거는 AI 섹터들 최근에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이번 달 중에 이제 AI 뭐 아이템 공개 그것도 있죠. 출시 그 다음에 AI들 묶어보면 되고 키네마스터는 오픈 AI 그거 소라 출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좀 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는 뭐 120선 돌파 나오나 그리고 결국 출시가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 대해서도 뉴스들이 좀 계속 있었는데 적진 앞에서 흩어지며 쾅 전장 게임 체인저 군집 드론 만든다. 그리고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머스크 희망대로 무인기로 좀 대체되나 이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 연말로 계획한 전투기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원래 보통 이제 진행이 되면 뭐 로키드 마틴 그쪽으로 갔다 이제 좀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싶은데 트럼프 행정부로 일단은 넘겼다고 해요. 그 다음 정권으로. 그래가지고 다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면은 이건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내부 기준도 있을 거고 전투기를 그냥 안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신에 요거에 대해서 머스크 입김이라던가 이번에 머스크가 전투기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인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무인기로 하면은 인명피해도 없고 가성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좀 드론 쪽 거기다가 저번 주 시장 안 좋은 거 대비해서 드론이 꽤 강했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 이 앞에서랑 지금 차트 패턴이 똑같았어요. 금요일에도 좀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밑골이 계속 달면서 버티고 있었던 그런 차트를 통해서 슈팅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을 또 지지하는 밑골이 해가지고 금요일날 뭐 또 이슈들과 함께 이렇게 시세를 주면서 얘가 밑에서 좀 힘을 많이 확실히 주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대금도 증가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쫄쫄쫄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움직임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슈팅 주고 많이 밀었다가 그거 다시 좀 다 돌려놨죠.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이랑 에이럭스는 10,000원 주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드론 관련 주들 요거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 뇌 칩 이식 시장 5년 내 상용화 전망 미국 시장만 540조다. 이게 5년 내에 이렇게 시장이 커질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일론 머스크 키워드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뉴럴링크 관련해서 링크 제니시스 요거랑 얘는 이번에 슈팅 만들고 좀 120선까지 딱 밀려있기는 합니다. 정고점이기도 하고 그거랑 이제 네오팩트 관련 주들 그 외에 뭐 이제 나머지 관련 주들 막 전체적으로 트럼프 순환매는 봐야 되고 나머지 이슈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결국 지수를 안정시키려면은 바이오나 2차전지 이쪽 중에는 하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뉴스 있는 곳들 바이오 쪽은 좀 이번에 지수가 더 저점을 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깨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면 거기는 이제 완벽하게 좀 턴을 일단은 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가지고 요번에 이 자리를 결국 이탈은 했고 한번 좀 투매성으로 밀렸지만 밑골이 달면서 외국인 좀 수급도 있고 했는데 일단 이번 주 불확실성으로 뭐 한 번 좀 더 밀지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면 지금은 좀 손익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고래는 마지막 이슈로 갔다 이제 뭐 반짝 하나. 자, 그래서 지금 뭐 정치죠. 정치 테마인데 여기는 계속 그냥 그 지금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한덕수 관련주는 조금 그냥 반짝으로 볼 것 같고 요 두 인물 관련주들은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대통령 관련주 뭐 순간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가결되냐 해서 일단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반짝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볼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일단 AI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론, AI, 재건 이런 것들. 그다음 화장품은 좀 개별 종목 VT가 최근에 좀 수급 들어오면서 준수하게 좀 버티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안 좋은데 꽤나 잘 버티죠. 5일선 밑꼬리 달고 또 쭉 버티면서 요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들어오나 이것들.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은 또 중간중간 언급이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일단은 한 요 정도를 좀 묶어 볼 것 같네요. 시장에서 뭐 크게 테마가 바뀐 건 아닌데 결국 이번 주 지금 우리나라 문제점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치 관련 주들이 뭐 해지 성향도 있고 이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쪽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쪽이 뭐 또 한쪽이 쫙 치고 올라가면은 결국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정치 테마의 특성은 한쪽이 좀 크게 상승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던가, 혹은 다른 사람 그 뭐 이인자, 뭐 라이벌 이쪽에 뭔가 좋은 뉴스 나오면서 이쪽이 좀 꺾이고 그 밑에 있던 게 툭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치 테마를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치는 지금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뭐 대통령 관련주들 월요일날 일단은 숨을 돌려서 뭐 반짝 하나, 그래도 좀 길게 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서 미국에서는 일단은 드론,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건은 이번에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뭐 좀 단기적으로 좋을지, 그 다음에 뭐 미중 갈등이라던가 뭐 나머지 등등.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당일 추이, 환율, 기간해인 수급 추세, 미국 선물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랑 이제 좀 개별로 놀 수는 있어요. 그래도 결국 그게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요것들 계속 봐야 됩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지금 외국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좀 어떻게 판단하나 보면서 정치 관련 내용들 하나하나가 또 시장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 엄청 높은 시장이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까지, 혹은 지금 정세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에서 또 뭐 그 변동성이 클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산타도 오다가 도망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래도 일단 또 항상 주시장이 그건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좋은 매수 타점 기회였구나, 이렇게 또 지나가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항상 반복됐거든요. 진짜 주식시장 이제 끝인가, 탈출해야 된다 라고 할 때마다 그 주변쯤이 결국에는 보통 좋은 기회가 되는 게 돌아서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항상 그때가 좋은 기회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부근이 그 흐름 위치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대외적으로 왔다 내부에서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죠? 시장이 정말 괴롭히네요. 생각지도 못한 것도 겪게 되고, 그래도 좀 안정을 찾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내가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굳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포트 관리할 거 하고 좀 결국 살아 있으면은 뒤에 좋은 시장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안 좋을 때 막 특히 레버리지 써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레버리지 막 극적으로 왔다 막 쓰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하고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조절할 거는 하면서.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정치 이슈가 지금 제일 메인이다 보니까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각자 응원하는 당이 있겠지만 저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냥 시장이 조금 안정됐으면 합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주말 감기 좀 조심하시길 바랄게요.